경기장의 중심에서 마치 돌처럼 멈춰선 채 손흥민의 질주를 지켜보는 순간은 마치 시간 자체가 느려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발에서 터져 나오는 속도는 번개와 같았고 공은 마치 무생물이 아닌 그의 연장선처럼 움직였습니다. 손흥민이 장신의 토디볼을 제치고 왼발로 슛을 날리는 순간 그 장면은 신이 직접 개입한 듯한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맞대결은 단순한 런던 더비를 넘어선 경기였습니다. 경기 전 토트넘은 3승 2무 3패로 승점 10점을 기록 중이었으며 연패의 늪에 빠져 하위권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승점 3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던 그때 손흥민이 마치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팀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웨스트햄을 상대로 4일 대승을 이끌며 팀을 완벽하게 재건해냈습니다. 그날 손흥민은 2골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고 5개의 결정적인 패스와 박스 안에서의 12번의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경기장을 압도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활약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기록한 8.4점이라는 평점은 그의 활약을 대표하는 수치일 뿐 그의 영향력을 전부 담아낼 수 없습니다. 경기 후 영국 언론은 손흥민을 축구장의 신이라고 칭하며 그의 뛰어난 퍼포먼스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그가 얼마나 압도적인 선수인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임을 한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웨스트햄의 훌렌 로페테기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손흥민의 역습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그 후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경기장에서 이를 지켜본 팀 동료 크리스티안 로메로마저 그것은 신의 순간이었다. 손흥민 외에는 그럴 수 없었다. 며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그날 손흥민의 존재가 없었다면 토트넘은 무너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2개의 결정적인 골을 넘어서 팀 전체를 하나로 묶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날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선수였고 이는 단순한 통계나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는 공을 다루는 기술만이 아닌 경기의 리듬을 지배하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힘을 지닌 선수입니다.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단순한 공격수 이상의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그의 킬러 본능, 은 경기장 어디서든 빛을 발하며 탁월한 리더십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으로 경기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특히 호크아이 TV와 같은 정밀 분석 기술을 통해 손흥민이 어떻게 모든 경기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자리 잡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그의 위력을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브라이튼에게 3-2로 패배한 후 토트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팀은 부상을 딛고 복귀한 손흥민이라는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가 벤치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없이는 토트넘에게 더 이상의 후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그의 출전은 불가피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손흥민은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습니다. 전반 16분 그는 웨스트햄의 수비를 상대로 놀라운 발재간을 선보이며 3명의 수비수를 간단하지만 정교하게 제쳤습니다. 특유의 가마차기 슛이 살짝 빗나갔지만 그 순간은 손흥민이 단순한 복귀가 아닌 팀을 위한 결단을 가지고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쿠두스의 골로 0-2로 뒤처졌지만 손흥민이 있는 한 경기의 결과는 결코 일찌감치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36분 클루셉스키의 골로 1-2의 스코어가 되었고 분위기는 서서히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손흥민은 왜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술을 넘어 팀의 전술을 완성시키고 리더십을 발휘해 팀을 하나로 묶어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입니다. 경기 7분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은 정확하고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패스는 우도기를 거쳐 비수마에게 연결되었고 비수마는 쇄도하는 가운데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토트넘을 앞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골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진 역습 상황에서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공을 전달했고 손흥민은 지체 없이 과감한 슛을 시도했습니다. 웨스트햄의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지만 공은 운명처럼 상대 수비수에 맞고 골문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자책골로 기록되었지만 그 순간의 모든 압박은 손흥민이 만들어낸 것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를 벗어날 수 없는 압박감 속에 몰아넣은 손흥민의 존재감 덕분이었습니다. 5분 뒤 로메로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상대 선수 보엔과의 경합에서 승리하며 웨스트햄의 리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팝사르는 공을 가로챈 후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간단하지만 치밀한 스텝오버로 상대 수비수를 완벽히 제친 뒤 왼발로 강력한 슛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웨스트햄의 골키퍼조차 손쓸 수 없었던 이 순간은 경기장을 폭발시킨 찬란한 장면이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연신 외쳤고 동료 선수들조차도 주장으로서 보여준 그의 담대하고 확신의 참모습에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상대를 압박하며 추가골을 노렸습니다. 한 차례 그의 슛은 아쉽게도 골대를 맞고 튕겨 나왔지만 그 순간조차도 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경기 지배력이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의 존재감은 경기 내내 압도적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승리로 굳어진 후 손흥민을 베르나로 교체했지만 그 누구도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과 수준을 쉽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후 웨스트햄이 반격을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선수인 긱스가 퇴장을 당하며 웨스트햄의 반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손흥민의 멋진 골로 토트넘은 4-1의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 후 방송된 생방송 토론에서 전 축구 선수이자 해설자인 제이미 오하라는 손흥민의 경이로운 활약을 다시 한번 주목하며 왜 손흥민은 언제나 우리를 감탄하게 만드는가? 라는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손흥민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팀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 말입니다. 리오 퍼디난드는 이 질문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답했습니다. 제이미 들어봐요.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그라운드 위의 암살자입니다. 퍼디난드는 손흥민의 비범함을 그의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과 압도적인 속도뿐만 아니라 전술적 사고와 예측 불가능한 본능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최고의 선수들을 보아왔지만 손흥민처럼 꾸준히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선수는 드뭅니다. 제이미 오하라가 던진 질문은 손흥민의 놀라운 골과 관련된 깊이 있는 분석을 요구했고 리오 퍼디난드는 이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아요, 제이미. 그 골은 손흥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퍼디난드는 손흥민이 웨스트햄의 토디보를 제치는 스텝오버와 냉정하게 알폰스 아레올라를 무너뜨린 왼발 슛에 대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플레이를 하려면 속도, 기술, 그리고 번개처럼 빠른 결정력이 필요합니다. 아레올라는 뛰어난 골키퍼지만 손흥민의 슛 앞에서는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죠. 리오는 손흥민의 플레이가 단순한 개인 기술을 넘어서는 경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웨스트햄의 수비진을 그저 관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보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이 만들어낸 마법 같은 순간을 되짚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저 골 이상의 것이었고 축구가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제이미는 손흥민의 경기 전반적인 퍼포먼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손흥민을 더욱 빛나게 만든 다른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리오는 분명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공 없이 움직일 때마다 상대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손흥민의 탁월함은 그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가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으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제이미 오하라는 계속해서 손흥민의 솔로 골에 대해 논의하며 맞아요. 오늘 손흥민의 솔로 골은 정말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토디보를 제치는 스텝오버에서부터 알폰스 아레올라를 무너뜨린 왼발 슛까지. 그 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리오 퍼디난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즉시 답했습니다. 그건 손흥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토디보를 제치고 그렇게 냉정하게 슛을 날리려면 속도, 기술, 그리고 번개 같은 결정력이 필요합니다. 알폰스 아레올라는 훌륭한 골키퍼지만 그런 플레이 앞에서는 반응할 틈조차 없었죠. 퍼디난드는 그 순간 손흥민이 웨스트햄의 수비진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의 수비진을 마치 의도치 않게 관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보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장면은 손흥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고 축구의 극적인 본질을 보여준 예였습니다. 이어 제이미는 손흥민의 다른 능력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손흥민을 더욱 빛나게 만든 다른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리오는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만 위협적인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공이 없을 때도 경기 내내 상대 수비진을 끊임없이 혼란에 빠뜨립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손흥민의 놀라운 순간을 회상하며 진심이 묻어나는 감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건 우리가 수비에서 순간적으로 공격으로 전환하는 순간이었어요. 로메로는 잠시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빛을 빛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르가 손흥민에게 공을 넘겼을 때 저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손흥민이 웨스트햄의 3명의 수비수 사이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걸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공기 중 무언가가 바뀐 듯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자신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는 그 순간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토디보가 빠르게 접근했지만 손흥민은 화려한 스텝오버로 단번에 그를 제쳤습니다. 로메로의 목소리엔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지만 제 축구 경력에서 정말 많은 최고 수준의 플레이를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건 차원이 달랐어요. 그는 손흥민의 왼발 슛에 대한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그 왼발 슛은 알폰스 아레올라 골키퍼를 간발의 차로 넘어섰고 저는 그저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이건 더 이상 축구가 아니라 예술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